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오늘 비가 주룩주룩 갑자기 내렸는데 시장도 오늘 하루 종일 내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 뵙게 되는데 이렇게 좀 밝은 모습보다는 조금 6일 만에 시장이 박살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서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는데,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한번 뭐 빠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9월 초부터 그리고 9월 중순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 트럼프에 대한 얘기. 내년에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인데 11월에 1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신재생 에너지랑 2차전지 엄청나게 까대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IRA 이거 말도 안 된다. 중국 키워주는 거 안 할 거다 라고 하면서 그냥 뭐 없애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랑 2차전지.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가 특히나 조금 더 얻어맞고 있어요. 그나마 2차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의 표밭인 미국의 남부 이쪽에서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 전기차는 엄청 많이 건드리지 못할 거거든요. 건드리더라도. 그런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그냥 냅다 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태양광 같은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곤욕을 받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트럼프는 어쨌든 부동의 지금 공화당 1위 주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리스크고, 어제 제가 라이브 통해서 얘기 드렸는데 지금 트럼프가 언제부터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해상 풍력 터빈 때문에 고래가 많이 죽는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전 대통령 할 때도 2010년부터도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굴뚝 산업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트럼프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 모든 전기차는 중국에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랑은 다르게 전기차 투자 축소는 대폭 이루어지기는 힘들 분석이다. 왜? 이렇게 공화당에 텃밭인 남부에 몰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정책 방향이랑 좀 다르고 IRA에 대한 견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도 같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되더라도 엄청나게 큰 리스크를 가진다. 그거는 좀 그때 가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2016년 11월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날짜가 11월 9일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트럼프가 되면은 주식시장 폭락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금리 인하해. 그래가지고 이때도 막 그 파월 의장한테 금리 좀 떨구라고, 금리 내리라고 막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막 간섭했거든요. 사실 이 페드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간섭을 못해요. 근데 이 트럼프는 막 그냥 욕하면서 막까지 막 페드를 압박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트럼프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불 수도 있다라는 거 역설적으로 그냥 한 가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뭐 얘기한 것 중에서는 9월에 이벤트가 지났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락 잡아드리고, 여기서 이제 뭐 내마녀의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제 FOMC가 있고, 여기서는 연휴에 대한 견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시장은 9월 달에 그냥 냅다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7, 8, 9 이렇게 있으면 7월 달 말에 살짝 빠졌다가 땡겼다가 8월 달에 내려왔다가 이제 9월 달까지 반등을 합니다. 그래놓고 9월 달 한 달 내내 죽은 게 우리 시장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9월에 그래도 반등하고 막 이런 식으로 죽었어요. 다른 시장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시장엔 연휴가 껴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리스크, 회피 물량 때문에 여기서 더 한 번 죽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수요가 좀 돌아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목금 빠지고 월화에 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지난주 이렇게 월요일까지는 나쁘지 않았어. 근데 어제 이제 나스닥이 작살이 났죠, 미국 시장이.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좀 여파를 미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뭐 연휴 때 이미 환율이 1360원을 돌파한 상황이었고, 달러 인덱스도 110포인트를 위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국채 수익률이 지금 뉴스로 도배가 됐었잖아요. 국채 수익률이 이제 5%에 근접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요거 다 좀 예상이 됐던 부분들인데, 뭐 결국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금리 장기화, 요걸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몰랐나? 그리고 FOMC 이후에 9월 FOMC 몰랐나? 이전에 잭슨 홀 때는 몰랐나요? 다 알았던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엔 세력 형님들이 그냥 찍어 누르고 싶으니까 이걸 좀 더 부각을 시킨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게 정확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저점을 잡는 게, 일정적으로 저는요 이번 주에는 사실 좀 반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쭉쭉쭉쭉 죽일 줄 알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죽였다가 여기선 좀 쉬는 흐름이나 아니면 오히려 반등 시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원래는 이렇게 10월 중순 여기까지 우리 코스피 시장의 가치가 부각이 되는 10월 중순을 좀 이후에 기대를 가져보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점이 좀 빨리 잡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9월 9일까지도 10월 9일까지도 쉬기 때문에 당장 내일 오후나 금요일자에 또 관망세가 생길 거거든요. 이게 좀 약간 애매합니다. 이렇게 자꾸 쉬는 날이 생겨가지고 뭐 좋긴 좋은 건데 쉬면은 연휴라서 3일을 쉬어버리니까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 회피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번 주 내에는 좀 크게 좋은 시세를 기대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 또 만약에 시장이 저점을 잡는다고 하면은 10월 10일 요때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4분기에 진짜 좋아진다더라 3분기에 턴 어라운드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게 요 구간부터 이제 요렇게 시작이 될 거거든요. 10월 중순부터.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전까지 조금 시장에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경계감을 가지고 이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 결국에는 외국인이 돌아오고 환율이 안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쭉쭉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뭐 리틀 버핏이라고 하시는 우리 그 빌 에크먼 요분이 이제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은 좀 희박하다. 실제로 11월의 금리 인상은 이제 75% 동결, 25% 인상 요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결이 좀 더 유력한 거예요. 12월 초에 하는 금리 그 FOMC 같은 경우에는. 그럼 12월에도 과연 연말에 올릴까? 아, 글쎄 싶은 거죠. 특히나 지금 채권 수익률이 막 미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연준도 이제 조금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게 물음표가 좀 뜰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여러분 부각이 안 됐을 텐데 여러분 PCE 지수가 유가랑 이제 리스료 요걸 제외한 가격이거든요. 요거는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CPI는 내려오다가 지금 유가랑 리스료 이런 것 때문에 살짝 튀어 올랐는데 이 PCE 지표가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 이 PCE 지표를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가 잘 잡히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닐 거란 거죠. 과도하게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을 너무 가지지 말자. 이런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 PCE 이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이 비례 커먼이라는 분도 경기 둔화가 오히려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소고 연준의 인상은 좀 끝난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너무 고금리를 좀 유지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저도 이거랑 일맥상통한 게 내년에 연준이 너무 강하게 금리 정책 펼쳐서 인플레 잡으려다가 경기를 잡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경기가 둔화되거나 경기 위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좀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4분기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기대감을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 가을. 당장 지금 찬바람 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을 거라고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그냥 뭐 우리나라 뭐 지수가 많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가 21년 8월 요때 경기 지표가 꺾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미국은 버텼으니까 22년부터 빠진 거고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버티다가 이거 우리나라가 먼저 빠진 거죠, 이렇게. 22년 8월부터 고점 찍히고 우리나라 시장이 실제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은 이런 종목들은 21년 1월에 고점이 잡혔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점이 잡히고 다른 기업들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꺾인 거죠. 반대로 지금 어떻게 되죠? 21년 8월이라고 하면 이쯤이잖아요. 그러면은 최고점 이후에 이런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지금이 바로 역설적으로 여기 이렇게 저점은 2분기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3분기, 현재 3분기가 지나서 4분기지만 3분기의 데이터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이 3분기의 데이터 확인이 10월 중순,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9월에 끝나서. 한 열흘이나 뭐 한 2, 3주 있다가 또 확인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요 구간을 지금, 2분기는 이제 바닥을 만들었으니, 이제 이렇게 회복하는 거를 이제 10월 중순에 확인하는 구간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본격적으로 증시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도 경기 지표가 선행 지표가 꺾인 다음에는 일단은 증시가 버텼거든요. 한 번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선행 지표는 여기서 꺾였지만 증시는 한번 이렇게 올라줬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증시는 지금 이렇게 먼저 선행해서 올라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3분기 확인하는 과정에서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3분기가 상당히 좋아. 그리고 이제 회복이 진짜 이 경기 선행 지표대로 괜찮아져. 그럼 증시는 다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시각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24년 3분기 또 본격적으로 회복세가 들어가서 4분기부터는 진짜로 이게 조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기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리는 거죠. 사실 미국 연준의 그 금리 인상도 끝나가기도 하고 미국도 지금 바닥권을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여기서 어쨌든 22년까지 6개월 정도를 이제 이거 선행지표 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확인하는 구간이고 슬슬 회복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전에
한번 물량털이 흔들기를 한번 하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이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금리 장기화된다고 해서 막 시장이 부러진다? 아, 글쎄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제가 어제 라이브에 좀 많이 남겨드렸고, 오늘 아침에 남겨드린 이야기인데, 마이크론이 이제 미국의 D램 반도체 회사잖아요. 전 세계 3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이어서 3위입니다. 근데 3분기의 적자폭 이 예상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으로 나올 전망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반도체가 바닥은 찍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분기에.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24년 3분기, 4분기, 24년 1분기. 얘가 바닥은 알겠는데 언제 회복을 할지 그걸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어요. 실제로 지금 증권가나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낸드 가격 올라가고 디램 가격 올라가고 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그게 감산 효과거든요, 삼성전자에.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뭐 7월에는 74억 달러, 8월에는 84억 달러, 9월에는 99억 달러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감산 효과에 따른 디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에 의한 수출액 증가가 아닌가. 그럼 수출액은 증가했는데 수출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격 상승에 의한 수출액만 늘어나고 수출량은 그대로가 아닌가. 결국은 이게 수요잖아요. 이 수요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요게 조금 더 좀 천천히 둔화돼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걸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제가 오늘 우리 오전 브리핑에 남겨봐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지금 HBM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먼저 선두주자로 나섰다가 삼성전자도 이제 이 HBM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론이 HBM 차세대 버전을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그 샘플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혼자 독자적으로 해먹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해먹고 마이크론도 이제 파일을 좀 뺏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HBM 샘플, 엔비디아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도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마냥 반도체 업종 자체도 엄청나게 좋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뭐 어제도 라이브 방송 때 이야기 드렸지만 반도체가 이렇게 업황 회복을 할 때 얘네가 저점이 찍혀갈 때 주가를 이렇게 먼저 빠졌다가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 완전 찍힌 게 확인이 됐을 때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로 회복이 됐을 때 이렇게 올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밴딩이 한 1년에서 1년 반까지도 차이가 나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어쨌든 갈 수 있으니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갈지, 여기서 갈지, 여기서 갈지 몰라. 뭐 외부적 요인도 있고 외국인의 선택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반도체 업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난주에 수요일날 유진테크나 테스에 얘는 이제 중립, 얘는 매도 의견, 강비준대. 그래서 지금 시티은행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내년에 24년도에는 수요가 올라가서 장비주가 괜찮을 거야. 근데 올해는 아닌 것 같아. 이거 매도 리포트, 이거 중립 리포트. 그러면서 빠졌는데 오늘은 일단은 안 빠졌거든요. 버텼어요. 왜냐면 먼저 수요일날 빠졌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고 전망 자체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장비주의 수요가 가시성 있게 막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감산 효과에 따른 가격에 따른 이런 효과는 보고 있지만 수출액 증가가 수요에 대한 거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도체 업종도 너무 막 무지성으로 좋다 좋다 이렇게만 수출액 가지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가지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수요가 진짜 늘어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경기 둔화를 만나버리잖아요. 고금리로 인해서. 이래버리면 이게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요거까지도 한번 우리가 추적하면서 좀 체크해 볼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이다, 시장에서. 다만 제가 여러분 이거 자주 얘기 드리는데 여기서 82p 때도 85p 때도 여러분 왜 그렇게 환희에 빠져서 매수를 외치고 계시죠?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이 기간이 보통 한 2, 3주가 갔었어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립기간, 관망 기간이 꽤 길었거든요, 적당히 시장 조정이 나올 때. 근데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공포에 좀 휩싸여 있다가 지금은 과도하게 익스트림 피어, 과도한 공포에 투자자들이 휩싸여 있다. 결국엔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든 올리든 투자자들은 그냥 지금 패닉 셀링에 동참을 하거나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다. 지금 이럴 때 버핏 형님이 말을 하죠. 공포에 매수하라. 물론 지금 뭐 매수할 현금이 없기도 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얼마나 더 빠질까,
뭐 지금 내일도 죽을까? 내 진짜 시장 망하나? 이런 게 아니라 언제 반등하지? 이런 거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희망적인 부분이 진짜 별로 없는데 그런 것까지도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또 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시나리오 중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지난주 빠졌었는데 얘기 드린 게 노란 시그널이 안 떴어요. 코스닥에서는 떴는데 그래서 코스닥은 반등했다가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근데 코스피도 수요일 기준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기어이 저점을 깰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베타지분들이랑 라이브 방송하면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여러분 반등이 없이 논스톱으로 빠질 수 있는데 이게 당장에 아프더라도 차라리 나을 수가 있다. 반등했다 때리면 더 아프다. 근데 지금 오늘 일단은 그냥 연휴 뒤에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노란 시그널이 떴습니다. 드디어.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언제 반등할지 모른다. 다만 여기서 당장 시장이 무너질까봐 너무 쫄짜리 아니다. 반영할 만큼 반영했다. 라는 거. 이게 어제 영상인데요. 이걸 제가 원래는 회원 전용, 우리 베타제 전용으로 남겨놨었어요. 베타제 분들 보시라고. 근데 이거 내용이 좀 여러분 시장 힘든 상황에서 좀 같이 보시면은 아마도 뭐 제 내피셜적인 내용도 있고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종별 흐름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좀 싹 다 해드렸으니까 실제로 좀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 요거인데 이제 논스톱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남겨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보신다면 조금 매매하는데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고 좀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일단 공개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제 의견이 좀 필요하시다면은 이걸 보시고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좀 남겨봤고 또 이걸 남긴 이유는 원래는 제가 철저하게 좀 베타제 전용을 하고 싶은데 남긴 이유가 오늘 설명할 내용을 이 어제 라이브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 콘텐츠가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길어짐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좀 참고하시라. 중복된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 라이브와 그렇게 남긴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223 정도를 깨주고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도 괜찮겠거니 라는 모습으로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해본다. 결국엔 제가 오늘 기준이 2423을 깨면은 오히려 이제부터는 다시 반등할 때는 막 엄청난 하락을 보기보단 그래도 빠져도 쌍바사통도 그러니까 바닥을 지지하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근데 그냥 지금 오늘 안 빠지고 반등했으면 기어이 저점을 한번 깼을 것 같다라는 거. 이게 더 아프다. 그래서 이런 걸로 긍정적 조금 요소를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얘기 드려보겠고요. 이렇게 좀 여러분이 보시면 어제 영상에서 좀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보면요. 오늘 뭐 코스닥이 진짜 4% 빠진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언제 4% 빠졌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랜만에 4%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물론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이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종목이 빠졌습니다. 뭐 그냥 뭐 반도체가 그나마 조금 강했는데 이게 강했던 게 지난주 시장에서 조금 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다른 업종이 반등할 때 얘네가 반등을 못하고 횡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역시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 152 4.17 즉 오늘 시총 상위주도 꽤나 빠졌다. 제약업종도 빠지긴 빠졌는데 체감상 막 종합지수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뭐 코스닥도 코스닥인데 코스피가 2.4% 빠진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거의 77개 종목 즉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모든 종목이 빠졌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보면은 뭐 그냥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매매 회피 물량 좀 나왔죠.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또 코스닥에서도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파생 시장을 보면요. 뭐 프로그램에서 그냥 원웨이입니다. 그냥 뭐 엄청나요. 그냥 30만 개 그냥 밀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선물은 그냥 10시 반까지 쭉 이제 시장을 밀어놓고 그 다음에 횡보하면서 여러분의 심리를 죽여버리는 기대감을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줬다가 계속 뺏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볼 거는 풋을 차익을 좀 했구나. 물론 풋 수량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가격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2,500이었어. 여기서 샀던 풋이 이제 시세가 나니까 한 2,400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풋 가격이 뭐 100원이었으면 여기서 이제 1,000원이 됐을 거잖아요. 요걸 팔고 다시 100원인 풋. 그러니까 2,300원을 가야 이득을 볼 수 있는 풋을 오늘 늘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수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뭐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한 2, 30만 원 가지고 요 정도 가지고 이제 더 빠지는 걸 이제 좀 기대해 보는 것 같고 외국인은 결국에는 지금 좀 하방 포지션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매도세도 막 엄청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더 빼봤자 뭐 엄청나게 더 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콜도 잡아주고 있다는 거. 이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또 콜도 비싼 콜을 잡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엔 눌러도 금방 빠르게 땡긴다고 하는 기대감을 실어볼 수가 있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언제 반등할까, 어느 자리에서 반등 한번 시도해 볼지 이런 걸 한번 추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역시나 환율입니다. 환율이 제가 1340원 위로 가면 이거는 좀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시장이 연휴가 되는 바람에 오늘 개파락으로 맞아가지고 대응 구간 자체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존버를 사야 되는 구간인데 제가 이 빅스지수도 22포인트 위로 가지 않으면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겠다. 근데 어제 18포인트였거든요. 제가 라이브 할 때까지만 해도. 오늘 그냥 이게 어제 밤새랑 오늘까지 땡겨지는 바람에 20포인트까지 올랐고 지금 이제 좀 거슬거슬 거슬리는 구간에 들어갔다. 다만 이 비트코인 얘가 안 무너진다는 거는 지금 일시적인 돈의 흐름에 의한 눌림이 아닌가 이런 얘기 드렸고 라이브 방송 여러분 보러 가세요. 유럽과 일본 지금 뭐 미드 구석이 있나요? 중국 얘네도 경기 지금 작살나 있죠. 유럽 지네코가 석자죠. 일본 엔화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럼 남은 기축통화는 달러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에 달러에 대한 이런 우려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가장 센 통화 미국만 경기가 괜찮아. 그러니까 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106포인트를 넘어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좀 역설적인 게 셧다운 합의가 일어났잖아요. 요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고금리 장기화가 좀 지속이 되겠구나 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국채금리가 마냥 또 5%를 넘어가면 이때 셀링이 한번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거 이미 각오하고 있거든요. 이것까지도 반영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나빠질까? 그리고 실제로 요거에 대한 스프레드가 많이 줄어들었죠. 원래 얘가 0.8%까지 수익률 차이가 났었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차이가. 근데 지금은 거의 0.3포인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라이브 할 때까지만 0.4포인트였거든요. 즉 장기채가 단기채를 이제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원래는 단기채가 비싸고 장기채가 쌀 때 아래 공포라고 하잖아요. 요런 게 이제 인플레가 잡혀가면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요게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고통을 감내하고 얻어맞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유가도 이제 지금 어쨌든 90달러 넘었다가 지금 그나마 저항선을 받고 진정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매크로 지표에 대한 얘기도 어제 쭉 제가 한참 길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지금 다만 좀 억울한 거, 좀 억울한 거는 미국 시장을 보면은 여기 저점을 살짝 깨가지고 이 연휴 기간 내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는 내렸다가 올렸다가 지금 이제 하루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은 하루 올랐다가 이렇게 빼는 상태예요, 지금. 그건 좀 억울하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 퍼센티지도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보다 우리가 한 3% 정도 더 빠졌어요. 이벤트 막 연휴 길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빠졌는데 오히려 오늘 또 한 번 더 빠졌다라는 게 좀 억울한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뭐 대만도 보면은 이렇게 8월에 저점. 근데 우리는 이미 8월에 저점이 진작에 깼거든요. 제가 지금 비교하는 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 거리만큼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랑 비교하더라도 우리 시장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일본은 이미 코로나 때 빠지고 회복한 다음에 22년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22년 초에 잠깐 미국 때문에 잠깐 흔들렸지만 이내하고 신고가까지 만들었죠. 버핏 형님의 뭐 매직도 있지만은 이런 상황이고 중국도 우리보다 나은 것 같거든요. 심지어 중국도 여기서 한 20% 빠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장보다 나은 것 같아요. 상태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30% 넘게 빠져요. 거의 한 40%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시장 약하다. 어제 얘기 드린 게 이렇게 오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중에 반등보다는 지금 상태면 여러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2423을 깨면은 이제 일단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반등 구간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요게 이렇게 비교해보면 요걸 이렇게 옮기면 이 하락의 진폭만큼 이렇게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일단은 진짜로 음봉을 빡세게 뽑아냈고 1.9% 정도 뽑으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 노란 시간까지 뜨면 진짜 이제 저점에 대한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와 진짜 미친듯이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진짜 진하게 한 대 얻어 맞았다. 그리고 제가 이때 정확하게 얘기 드린 게 시장은요 잔인할 때 더 잔인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나마 코스피는 이 정도인데 코스닥 차트를 보면 진짜 잔인한 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제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체크하기 전에 또 이제 드디어 신용 잔고가 나름 추석 전에 버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털리기 시작했다. 근데 요거의 데이터가 9월 26일입니다. 9월 26일이면요. 올라가 보면 화요일, 즉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마지막으로 빠진 구간에서의 하락세였다. 그리고 실제로 9월 27일 우리 시장은 반등했지만 이때도 신용 반대 매매 나왔을 거거든요. 그럼 제 생각엔 요게 아마 내일 잡힌 게 한 19.5천억? 19.5천억이나 아니면은 뭐 19.7천억 요 사이가 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뺀 것까지 아마 반영이 좀 금요일이나 해서 반영이 된다면은 아마 19조 초반까지도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건 18조 초반이 오면 진짜 이건 찐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고, 그거 아니라도 18조 때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신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18조 때까지만 들어가도 이때부터 쫄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에 자금이 다시 예치가 되면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예탁금이 돌아와 있는 상태, 이런 게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신용 잔고에 대한 과열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정리를 간단하게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요걸 보면은 이렇게 요 구간 빠진 만큼 제가 요걸 대입을 하면은 한 2423, 요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더 깨버리고 노란 시권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구간은 사실은 요걸 안 깰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본 거는 한 2480. 여기는 그래도 안 깨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게 참 우스울 정도로 그냥 3%를 더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도 내일 미국 시장이 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일 개파락을 한번 요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파락 상태에서 뭐 한번 꼬리를 달고 요렇게 양봉 보면 이게 제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요걸지 아니면 이렇게 양봉을 뽑으면 요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요런 흐름이 나올지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뭐 이게 진짜 찐 바닥일지 뭘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일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요렇게 반등했다가 기어이 한번 눌러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요거까지도 한번 그냥 좀 추적을 한번 해보고 있고, 원래 봤던 시나리오는 이렇게 오다가 2500 맞고 그 다음에 저점을 기어이 깨겠다 라고 하면서 요런 시나리오를 그렸었는데 그냥 갭으로 그냥 죽이는 거 보고서 와 진짜 대단하다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논스톱으로 많이 빼는 경우가 없는데 지금 거의 논스톱으로 8%를 뺐거든요. 제가 코스피가 그 반등도시 8% 뺀 건 정말 오랜만에 본다 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스닥 차트를 보면요, 지금 노랑 보라가 이 정도로 눌린 거는 세력이 고의적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 이걸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바닥을 잡을 때, 고점을 잡을 때 여기서 고점 잡았잖아요. 그리고 바닥도 여기서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런 보라 시그널 가지고 잡았는데 지금 보라 시그널이 누적이 되면서 노란 시그널까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도하게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거다. 보라 시그널만 떠도 굉장히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드리는 편이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노랑 보라가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반등이 나오고 찍어 누르더라도 기어이 반등을 만들어내더라. 근데 그런 사례를 또 찾아보려고 하니까 보통은 노란 시그널 나오면 한 번 더 빼는 경우는 있더라도 기어이 반등 만든다. 노란 시그널 반등 만든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이번에 기어이 시장이 노란 시그널 불려오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런 노랑에다가 보라에다가 또 다시 누르면서 노랑 시그널까지 만들었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한 개 뜨고 바로 반등하면 좋은데 지금 반등을 못하고 또 밀린 상태에서 또 노랑이 뜬 거잖아요. 이러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한번 좀 우리가 공포일산인 패닉셀링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논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약해. 근데 지금 또 밀렸잖아. 또 반등이 약해. 또 밀어.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 셀링을 자꾸 부르는 거, 요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쉽게 하단을 예측하지 말자. 그리고 하단에서 노랑과 보라가 같이 뜬 건 정말 안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보면 노랑이 뜨면 일단 진정이 되고, 노랑이 뜨면 일단 진정되고, 노랑 뜨면 일단 진정되거든요. 근데 오늘 두 번째 노랑이 빨리 떠가지고 내일 아마 요런 거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는 가져보는 겁니다. 노랑이 떴죠. 이런 거 내일 기대하는 게 이런 거라고요. 제가 기대하는 건 뭐 웬만큼 크게 세게 당겨줄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 좀 기대해보고 싶다. 여기서도 보면 막 이렇게 노란 뜨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노랑보라 같이 뜨니까 이렇게 좀 갭으로 이렇게 또 V 반등 당겼다 눌렸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때는 뭐 좀 시작이 잘했고, 그리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노랑 보라로 억지로 힘으로 당겨 버리니까 기어의 조정이 나름 진하게 나오죠. 이거 짧은 것 같아도 생각보다 단기간에 좀 세게 맞은 겁니다. 이때 단기간에 이게 작아 보여도 단기간에 9.4% 맞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코스피 8% 맞았다고 해서 막 죽는 소리 나고, 지금 우리 시장이 7월 고점 이후에 현재 15%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이때 오랜만에
오른만에 9%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랑 보라에 대한 파워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놓고 눌렀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능하더라도 한 번 찍어 누른다. 왜? 이건 억지로 누른 거니까. 세력의 힘으로. 근데 지금 보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노랑과 보라가 같이 뜨는 경우가 정말 많이 없습니다. 이거는 세력이 개입을 해서 일부러 누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2004년에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2008년, 2009년 계속 없죠. 이렇게 뭐 노랑까지는 많이 좀 누적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누적이 됐다가 반등 치고 다시 죽고 이런 식으로. 노랑보라가 여기서 떴는데 기어이 반등은 나오다 그 다음에 죽는다. 근데 지금 반등도 없이 누르고 있는데 저렇게 많이 노랑보라 같이 누적된 게 한 2004년? 요때 후에 지금 억지로 찍어 누르는 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누적되는 게. 근데 지금 구간을 보면요. 야,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이렇게 빼면서 지금 노랑보라 이 정도로 누적시켰다는 거는 정말 세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한번 찍어 누르고 싶어 하는구나. 실제로 이게 지금 가능한 거는 에코프로에 수급이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특히 지금 이거 신용 거래가 안 돼요. 왜? 신용 지금 풀로 땡겨놨으니까 개인들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털려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게 이 에코프로가 한 78만 원. 여기 정도 가면 이제 이때부터는 제가 얘기 드린 게 2차 전지 후발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진짜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만 더 빠지면은 이제는 에코프로도 지지를 한번 받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하다 이렇게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뭐 박스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던 아니면 여기서 만들던 아니면 이렇게 만들던 이 차이일 뿐이지 여기서 막 엄청나게 뭐 빠져가지고 죽는다 이건 아닐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돈의 힘으로 이렇게 좀 흔들 것 같은데 이렇게 에코프로가 지지받는 모습만 보여주고 반등을 강하게 쳐주는 모습만 보이더라도 2차전지 업종에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 수두룩하다라는 거. 오늘 솔직히 얘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LNF. 얘는 레드라인 터치에 지금 노란까지 떠가지고 혹시 야수의 심장이 있다면은 LNF 정도는 좀 한번 들여볼만 하지 않나. 물론 이 테슬라랑 아무래도 연관이 깊다 보니까 그 트럼프가 자꾸 때리잖아요 전기차를. 그때 좀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LNF도 노랑 시그널이 뜰 때가 나중에 보니 저점이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엔 박스권 하단이잖아요. 쫄짜리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볼 수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양재 종목은 좀 안 하고 싶습니다. 양재 기업들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에코프로 BM도 노란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빠져봤자 사실은 내일 정도 좀 빠지지 않을까? 내일 빠졌다가도 반등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저는 좀 실어보고 싶은 오히려 그런 구간이다 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다시 종합지수 돌아서 코스닥도 지금 제가 잡은 구간에서는 이미 다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빠지는 거는 언더슈팅으로 보이고 언제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그널들이 잡히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 업종도 이 구간을 더 이탈하는 건 조금 언더슈팅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는 죽이기예요 라고 얘기를 들었을 만큼 이건 아니다라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반도체도 많이 빠져도 금방 올라오고 안 빠지더라도 여기서 그냥 박스 정도가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린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한번 체크해 보면 7월에 저점이 있고요. 반도체도 7월에 저점 부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업종 지수를 보면요. 얘는 7월에 제약바이오는 저점보다 위에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7월의 저점은 여기 한 870포인트 정도인데 현재 주가는 807포인트. 즉 이 하락의 주도는 결국 2차 전지였구나.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만들었다. LNF랑 이렇게 단기간에 좀 많이 뺐구나 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2차 전지가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종목들은 선발대에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에 반등은 좀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저런 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어쨌든 성장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라이브 통해 가지고 제가 남겨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코스피도 언제 반등 시도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세력이 의도적으로 눌렀고 여기선 가격적으로 과도하게 좀 하락이 빠졌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등 시도 한번 기대해 봐야죠. 미국도 사실 이 저점 깨지도 않았잖아요. 미국은 여기 깨지도 않았는데 200일선 건들지도 않았어요. 미국은요. 미국도 200일선 보거든요. 저도 200일선 보지만 미국에서 200일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51일선, 200일선을 보고 매매한 경우가 많아요. 이평선을. 근데 우리나라는 200일선을 진즉했겠죠. 이런 게 좀 약간 키높이상으로 좀 이게 말이 되나?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은 거의 주가가 한 여기 정도 있거든요. 미국은. 우리 시장이 한 요만큼은 좀 더 빠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막 이벤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 나스닥이랑 비교하면 우리 코스닥도 한 여기 정도 위치인데 지금 한 요 정도는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5% 정도 더 빠진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많이 억울한 상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나스닥의 상승률과 코스닥의 상승률까지도 비교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종목을 잠깐 체크해 보면은 오늘 뭐 전간판 보면은 뭐 사악합니다. 이야, 그냥 뭐 사실 중국 리오프닝주도 오늘 작살이 난데 제가 어제 준비한 자료 중에서 어 이렇게 좀 도망갈 수 있는 업종, 시장이 안 좋을 때 중국 관광주라도 좀 좋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이것도 중국 국경절에 대한 기대감, 요게 해소가 돼버려서 증시를 그냥 박아버렸다, 주식시장에서.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좀 극성이었는데 얘네조차도 오늘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 섹터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이제 내일 두산 로보가 상장하면 얘네도 이제 재료 소멸. 아침에 잠깐 반짝할지 모르겠는데 얘네 재료 소멸입니다. 로봇주 안 돼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AI 관련주도 안 되겠죠. 왜?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당연히 투자도 축소가 될 테니까. 이런 기술주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 그리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는 충분히 실렸었구나.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도 좀 많이 빠졌고, 뭐 그냥 뭐 다 빠졌습니다. 오늘 뭐 기본 엔터주도 뭐 5, 6% 빠진 건 뭐 다반사였고, 그나마 반도체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잘 버텨준 정도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신재생 에너지가 진짜, 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오늘 CS윈드 이 정도 5만원 빠졌거든요. 5만원까지. CS윈드 빠지는 거 보고서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나마 원전은 우리나라 정책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좀, 그나마 좀 방어를 해준 섹터가 원전이었다, 오늘. 그나마 방어를 해줬습니다. 이 정도가. 근데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소 이런 거는 그냥 답이 없죠. 트럼프 효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오늘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동안은 양극재 애들은 좀 빠지고 다른 종목들 특히 뭐 분리막이나 음극재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행보하면서 나름 버텨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안 가리고 다 빠졌습니다. 그냥 싹 다 빠졌어요. 그냥. 이 코스피가 약하니까는 뭐 코스피 주요 종목들 이렇게 포스코 그룹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동박 관련주들 이런 애들 좀 많이 빠졌고 장비주도 오늘 그나마 2차전지 중에서 버텼지만은 5%대로 얘네도 일단 미리 빠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하락세가 오늘 나온 겁니다. 야 진짜 쿠션도 안 됐어. 알테뇽도 아침에 흔들었는데 그래도 버틴 모습 보였고 그나마 이렇게 임상 3상 쪽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우리가 점상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왜? 오늘 움직이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지난주에 80만 주 가지고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름대로 흔들었는데 이게 사실 흔들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흔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얘는 이미 제가 징자 일정 나와가지고 끝났다고 했죠. 얘는 데이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이 정도. 얘네는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린 애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린 거지 뭐 별다르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본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이 GC셀이랑 NKMX 이런 세포치료제들 요런 거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퀴리언트 같은 경우는 S모 가는데도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가지지 말자라는 거. 이제 뭐 SK 밥팜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빠졌는데 사실 SK 밥팜도 뭐 굳이 이렇게 뺄 필요가 있었나 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사실 근데 지금 아직도 적자 구간인데 적자를 축소하는 과정이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박스가 나왔다 그 다음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시위 판단하지 않겠고 GC셀 같은 경우가 이제 시총이 4,800억까지 빠졌어요. 뭐 아티바가 이제 임상하는 내용이 패스트트랙 지정되고 막 이런저런 뉴스가 이제 9월 달에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 내년이 돼야지 좀 R&D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전망 때문에 대신 이건 약간 세력이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좀 억지로 좀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도 막연히 좀 드는 그런 거였고 이제 NKMX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밀렸다가 이제 미국의 자회사가 상장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제로 소멸료 뭐 쭉 밀었다가 이제 좀 그나마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뭐 죽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대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흔들린 종목 중에서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은 없습니다. 심지어 보로노이도 뭐 눌렸다가 다시 가겠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은 그냥 지수발 특히 지난주 수요일날 많이 오른 애들이 그만큼 많이 빠졌구나. 이 정도로만 좀 보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 보시겠고 2차전지도 지금은 다 같이 빠지고 있다. 다만 얘네가 이제 조금 지지세만 보이면 얘네가 오르지 않더라도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한번 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2차전지도 우리가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막 비관적인 얘기만 나오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섹터구나라는 거. 지금은 제가 보기에 피해야 될 섹터는 풍력이랑 태양광, 수소 이쪽입니다. 요거는 확실히 정치적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거슬려요. 다만 원전은 우리나라 정책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락장이 지속될수록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도 이제 좀 이슈가 끝났고 AI 이쪽 좀 약해지고 메타버스도 약해지겠죠. 중국 관련주도 지금 이만큼 늘었으면 바로 땡기는 거? 글쎄 물음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마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조선해운 이쪽이 좀 힘받을 수 있고 미용기기도 최근에 실적이 계속 좋은데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다시 튈 가능성이 있구나. 미용기기도 제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의료 미용기기들.
그쪽이랑 완전 이쪽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린 거는 삼성전자 관련 D램, 랜드 이쪽 관련주가 좋을 것이다. HBM 관련주는 지금은 조금 가격적으로 지금은 버텨줬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 작은 비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시각을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코스피 보면은 뭐 엄청나게 그냥 박살 내놔가지고 오늘 뭐 테마주도 뭐 못 살아남았습니다. 그냥 뭐 전반적으로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정시 테마주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좀 시장이 진짜 전반적으로 그냥 부숴버리는, 그냥 아예 신용 잔고 나오는 거 확인이 됐으니 이번에 한번 진하게 한번 털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코스피가 좋아질 테니 그거 한번 제대로 올려보기 전에 한번 누르는 게 아닌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 이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뭐 제가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제가 유력하게 보는 게 원래 요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요 말 좀 저점이 잡혀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진짜 만약에 조정 길게 나면 10월 20일 정도 3번. 여기까지 과연 시장을 하락세로 만들까?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 이상으로 빼는 건 조금 물음표. 그냥 다음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반쯤에 좀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 그런 시그널을 좀 한번 잡아보고 싶고 포착하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목 뭐 부족하면 뭐합니까? 시장으로 작살내 버리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미국 시장의 반등을 좀 일단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의 나스닥 선물은 우리 시장이 끝나고 나서 진짜 기가 막히네요. 3시 반, 대만이 끝나는 4시, 그리고 유럽이 시작하는 4시, 5시 이렇게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확실하게 찍어 누르는 그냥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아이고 또 튀네. 그러니까 지금 미 시장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 시장 아예 그냥 이번에 한번 파생 시장으로 때려 먹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요거 보면은 이제 선물 누적 추이가 한 3조 5천 원이거든요. 그럼 요거 이제 4분기에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외국인도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럼 이거 지금 낮은 위치에서 회수하면 얘네 또 이득이거든요. 요런 것 좀 해소하는 그 물량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요거를 한번 우리가 힌트를 얻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파생시장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요거 보면은 오늘 실제로 그 외국인이 엄청나게 하방을 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여기 구간인데 선물은 조금 잡아주긴 했는데 이 옵션에서는 차익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보면은 비싼 콜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푼 매도를 계속 쳐놓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를 일시적으로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려 땡기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막 크게 막 엄청 시장을 누를 것 같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상방에 대한 거는 좀 걸어놓고 제한을 걸어놨다, 막아놨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저것도 뭐 어떻게 해질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요거 개인들 지금 죽을 맛이겠죠. 이거 지금 여기 포인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려올 때 죽을 맛일 겁니다. 이거 아마 회복 안 시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옵션 시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거든요 벌써.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예요. 요거에 대한 거를 과연 외국인이 옵션 시장에서 어떻게 이끌어 갈지 요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선물은 차차 회복시켜도 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시간 많잖아요. 그거까지 이미 지금 또 챙길 만큼 챙기고 있어요. 외국인연 선물에서요. 선물 평가손이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한 1,500억 정도 수익을 보고 있네요, 외국인은요. 옵션에서는 50억, 그리고 선물에서는 1,500억 정도. 지금 시장에서 만기 이후에. 요거 정도면 뭐 외국인도 쏠쏠한 구간이다. 여기서 이제 또 위로 올라가는 걸로 또 해먹으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파생 시장 뭐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이거에 너무 맹신하고 이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시그널 정도 좀 찾자. 이렇게 좀 따져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오늘 하이닉스는 좀 나름 붙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개파락한 다음에 아래 꼬리는 달았지만 엄청 세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LG 엔솔이랑 삼성 SDI가 이제 노란 시그널도 뜨기 시작하면서 SDI 이노베이션 이런 애들 꽤나 진하게 빠졌다. 셀 기업들이 뭐 감산하는 만에 해도 얘네 어쨌든 성장합니다, 여러분. 물론 얘네가 단박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지지 구간을 한번 찾을 구간이 이제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 영상 정리하고, 지금은 뭐 당장 내일 어떻게 따 좋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미 시장에 따라서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움직이겠고, 내일 또 신용이 얼마큼 빠지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주목할 거는 어느 업종이 주도주로 나설 것인지 이것을 먼저 찾아보는 게 좋겠는데, 저는 일단은 바이오 좀 지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10월 20일부터 에스모 있고 11월 1일부터 SITC 이게 면역 강화 학회, 그리고 유럽 종양 학회 이런 것 좀 학회 모멘텀 있고, 연말로 가니까 조금 모멘텀 받을 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에코프로나 LNF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요것도 좀 회피해야 되거든요. 이제 10월 달이라 가지고 요거에 대한 매물이 나오면 요 돈이 다른 데로 좀 유입이 될 수가 있다. 바이오나 반도체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업종 위치를 보면은 얘네도 지금 이 박스권에 이렇게 반도체 있고 바이오도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정도다. 그래서 여기서 왔으면 요거 무시하고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오버슈팅, 언더슈팅 빼면은 이렇게 박스권에 이렇게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박스를 뚫을지 이쪽으로 이탈을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상방으로 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보고 싶고 반도체는 조금 더 박스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종합지수적으로는 이거를 고점을 넘기보다는 에코프로가 일단은 막 고점을 넘겨서 지수를 견인하기보다 적당하게 쉬어주면서 에코프로는 그러면서 다른 업종의 시세를 만드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시장을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이게 진짜로 마지막 찍어 누르길지는 그것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진짜 너무 못 올랐어요.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점이 2133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22년도에 여기 기준으로 따지면 진짜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우리 시장 지금 저점 잡고 12%밖에 못 올랐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것도 심지어 이때 장중에 2134 찍은 거거든요. 여기서 더 빼는 거는 조금 진짜 무리가 아닌가. 왜냐 우리 기업 실적도 일어나고 있고 경기 선행지표도 이제 회복세로 돌아섰거든요. 아무리 미국에서 뭐 금리 어쩌고저쩌고 뭐 경기가 뭐 위축이 되는 이런 전망 등등등 다 따져봐도 이건 아니지 않나. 주가 이치가 아무리 돈의 힘이라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오늘 기분이 좀 유쾌하진 않았다. 견해로 이제 저도 오후에 계속해서 좀 미시장도 좀 오늘은 체크를 해보고 시장 종목들도 어떤 종목들이 조금 세력이 움직이나 아니면 저가 매수세가 있었나 이런 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은 좀 재미없을 것 같고 뭐 아니면 뭐 역설적으로 내일 개파락했다가 반등 조금 나오고 금요일날 차라리 강하게 땡겨놓고 그 다음에 화요일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흐름은 어쨌든 지금 요 언저리 같다. 당장 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고 다음 주 정도에는 진짜로 뭐 반등 한번 있다 눌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바닥을 잡는 그런 거를 기대해 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지금 시장 그래도 여러분 아까 노란 시그널 보라 시그널 보셨죠? 맞을 만큼 맞았습니다. 이 정도면요. 죽더라도 반등은 하고 죽어야 돼요. 죽더라도 반등은 하고 그 다음에 죽을지 말지 판단해야 되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